한국화의 큰 나무라 불리며 한평생 붓과 먹으로 수묵화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이끈 박대성 화백. 우리 세계화 속에 우리 것을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키느냐. 저는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지극히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서 그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장 세계적인 작품으로 선보이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소산 박대성 화백의 예술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오늘날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 근원을 찾아가는 특별한 전시가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수묵으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박대성 화백의 초대전. 현대 수묵화의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크기로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습니다. 코리아 판타지는 이제 박대성 화백님이 그린 초대형 작품이 되겠습니다. 가로 12m, 높이 5m의 대작인데요. 총 7개의 종이가 한 점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판타지는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백두부터 한라까지 한반도의 산하와 자연, 문화, 환경, 예술을 모두 담은 총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전실관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화폭의 코리아 판타지. 한반도의 자연과 역사를 담은 최신작인데요. 우리나라의 3대 명산과 고구려 벽화 속의 삼조고와 수력도, 하회탈과 도자기까지 한민족의 정체성과 상징을 수묵으로 펼쳐놓았고 섬세하고 힘있는 화풍으로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가 이 한 폭의 웅장한 그림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이런 감동이 되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묵화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그림에서 약간 여백을 많이 두시는데 여기서는 여백을 크게 안 두는데도 그 여백이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채워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박대성 화백의 수묵화는 필법과 소재, 재료는 전통적이지만 작품의 색채와 화면 구성은 현대적인 기법을 접목해 자유분방하게 그렸는데요. 대작 코리아 판타지는 박대성 화백의 한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K 문화들이 세계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내가 퀘스천을 가졌어. 그럴 때 생각할 때는 나는 우리 자연을 떠올리게 되더라고. 우리 자연이 여러 가지로 참 우수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천 년 만들어진 게 우리의 이 오늘날 코리아의 어떤 판타지 이런 우수한 민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코리아 판타지를 해서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에서 민족의 문화를 꽃피웠다는 건데요. 작가는 그 정신을 담아 자유로운 시점과 독특한 구도로 우리 자연과 문화유산을 그렸습니다. 불밝힌 굴이라. 불교의 어떤 그 철학이 석굴은 첩첩산중에 있으니까 이 첩첩산중에 올라가 지나서 저 불빛이 동네 연못에 비치잖아. 석굴은 세계화된 이유는 그 자연의 힘이라. 대동해가 바로 딱 접안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해가 안 뜬다고 하면 암흑이잖아. 그렇죠.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지. 다 인간 세상에 또 다시 불로 밝힘 그렇지. 해준다는 그런 그렇지. 스토리네. 네. 와. 역대 화가 중에서 이렇게 그냥 에너제틱하게 마치 우리가 그냥 막 용암이 그냥 이렇게 분출하듯이 이렇게 표현한 그림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대성 화백의 가장 우리가 이제 감동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작고 가느다란 이 붓을 가지고 엄청난 그 에너지를 가진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나라 역대 화가 중에서 가장 큰 스케일의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로도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화폭에 신라 천년의 역사와 대자연을 담은 작품은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한류 스타 BTS의 RM이 전시 때마다 찾아와 화제를 모았을 뿐 아니라 그의 수묵화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to show you my talent and also my artistic talent and my work. Thank you so much.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미국 라크마 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가지며 직접 그림을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붓과 먹으로 거침없이 그려가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본 관람객은 보는 내내 경이로움을 표했습니다. 2022년 독일에서 시작해 미국에서 절정을 이룬 8번의 해외 순회전. 특히 미국에서의 전시는 원래 일정보다 2달간 연장이 될 만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2018년도부터 미국이랑 유럽 순회전을 준비해서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고, 한류에 대한 그 열풍이 되게 강하게 있었거든요. 현재도 지금 순회전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스탠포드 교수님들하고 아시아나트 미술관이 같이 함께 박대성 개인전을 한국관에서 전시를 준비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2년간의 해외 전시를 통해 한국 수묵화의 확장 가능성과 미술 한류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미감으로 풀어낸 것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어릴 적 한국 전쟁으로 한쪽 팔을 잃은 여든의 화가가 붓 한 자루를 들고 수천 점의 대작을 완성한 이야기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우리의 재료와 소재로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문화의 저력을 알리는 전시였습니다. 단색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 풍경이라든가 우리 일상을 표현하니까 굉장히 신선한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물을 흘린 사람도 들어있고, 그리고 감동이 왔어. 내가 그린 그림은 1000년 전 그림이 조금 변화해서 오늘 현대 미술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오늘 뭘 하실 거예요? 뭐 하긴 뭐 사진 찍는 거지. 2년간의 해외 순회전을 마무리한 후 올해는 여유를 가지고 다음 전시를 준비 중인데요. 아침에 눈 뜨면 뭐 간단한 체조하고, 그다음 제 기도하고 식사하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조금 쉬었다가 숲길 산책하는 거. 삼릉 숲에 뿌리 내린 소나무처럼 30년 전 그는 경주에 터를 잡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이고, 좋지. 애들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 조금 먹었어. 또 좋아가지고. 그가 경주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큰 이유가 있지. 무슨 이유냐면 이 자카라 가는 거는 내가 추구하는 세계가 경주가 가장 장점이 많아. 왜 그러면 역사에 이 소위 말해 좀 경주라 가는 곳은 유물이 많아.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많고, 그런 면에서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경주가 굉장히 그런 의미성을 가지고 있죠. 선생님 작품 소재가 그렇지. 온통 여기 산지에 있으니까 당연히 경주가 최고죠. 예. 경주의 문화와 자연을 작품의 소재로 그려온 그에게 경주는 창작 무대이자 예술 정신의 원천이었습니다. 남산자락에 위치한 화실. 안으로 들어서자 먹향이 가득한데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무수한 붓질로 기른 필력으로 동양만이 가진 먹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샌프란시스코 그 미술관에 초대전이 내년 1월에 있어. 그거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내 벼로가 마운틴박이라, 금강 마운틴박이라는 벼로가 옛날에 붙여준 게 있어. 과거에 그리던 금강 전도가 좀 변형돼서
또 좀 새로운 맛을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산수화가 특별한 이유는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과감하게 생략하고 강조하는 방식과 먹빛의 농담만으로 깊이 있게 표현하는 건데요. 세밀하면서도 단순한 구도의 조형미를 보여주는 박대성의 금강전도입니다. 때로는 섬세하고 때로는 강렬하게 화면을 채우는 화백. 그의 그림이 힘이 넘치면서도 섬세한 것은 붓을 잡는 방법부터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이게 이제 추사스님이 절개 쓰시던 필법인데 발등칠법이라 하네. 나는 추사스님을 존경하니까 그 필법을 내가 많이 쓴다고. 그럼 여기에 붓이 흔들림이 없다고. 아주 중심이 딱 잡히고 모든 힘이 붓 끝으로 가게 돼 있어. 먹이라 가는 거는 누구 특별하게 뭘 봐주고 그런 게 없어. 추사스님이라고 특별히 봐주고 박대성이라고 안 봐주고 그런 건 없어. 종이 위에 붓을 90도로 세우고 온몸과 정신을 붓대 안으로 집어넣는 듯한 필법은 마치 칼을 쥐듯 잡고 송곳으로 새기듯 붓질을 하는데요. 이 필법을 구사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도 한시도 붓을 놓지 않았을 만큼 그에게 붓은 몸의 일부와 같았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한 5살 때쯤 같아요.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이렇게 일어나 보면 저녁에 그 제사 지내는 흔적이 거기에 늘어져 있다고. 그럼 온몸에 병풍이 쳐져 있고 먹, 벼루 또 그 지방 쓰던 그런 종이들이 나래 있어 있길래 그래 스물스물 일어나서 아무 무심코 그냥 그 병풍을 흉내를 낸 거야. 그 종이 조각에. 그게 집안 어른이 보시고 대성이가 아주 그림에 소질이 있다. 첫 발견이라.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오직 독학으로 그림에만 매진하던 그는 20대 때 국전에서 8번을 내리 입선했고 중앙미술대전의 상까지 휩쓸며 그야말로 혜성같이 미술계에 등장했습니다. 정규 그런 교육은 왜 내가 거부를 했냐면 가면 놀림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 시선이 너무 나는 싫었어. 그래서 정규 그런 교육을 아예 거부를 해버렸어. 도처에 아름다운 강산이고 도처에 그런 서성이 많아. 우리나라는 학문을 좋아하고 그런 예술을 좋아하고 그런 민족인가 봐. 그래서 우리가 그 깡촌 시골이라도 그 붓글씨를 잘 쓰는 노인이 계셨고 넓은 곳 그런 읍면 단위로 가면 또 그 제법 글씨 그림을 겸하는 분도 계셨고 그런 분들이 내있는 서성이라.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삼천리 강산과 글과 그림을 가르쳐 주었던 어른들 덕에 수묵화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1990년대에는 그림이 가장 잘 팔리는 작가로 인기와 명성을 얻지만 실크로드와 히말라야, 중국의 명산을 다니며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고 현대미술을 공부하겠다며 돌연 미국행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딱히 내가 현대미술이냐를 알기가 어렵단 말이야, 여기서는. 내가 가장 현대미술이 번성한 곳이 어디냐 내가 물으니까 뉴욕에 가면 소호라 가는 데가 있다. 뉴욕에 가보니까 전혀 우리하고 다른 풍경이 그 빌딩 숲속을 그리는데 그게 달이 걸쳐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살던 우리 고장을 생각하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오바랍이 돼서 내가 좋아하는 불국사를 내 나름의 성의껏 한번 표현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귀국을 해서 불국사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현대미술을 배우기 위해 떠난 뉴욕에서 오히려 떠오른 것은 우리의 것이었고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불국사를 그리며
한국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담아냅니다. 기존 스무코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현대적인 회화의 요소를 섞어 독특한 시점과 구도로 그리고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대작을 연이어 발표하며 현대 스무커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박대성 화백이 섬세하면서도 강한 화풍을 구사할 수 있는 바탕은 바로 붓글씨. 글씨를 쓰는 서법을 이용해 힘있게 그리고 먹의 농담을 조절하는데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글씨를 쓰며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모읍니다. 서가 발전해서 화로 이룬다고. 그 인류가 이 글씨를 우리가 만들고부터 원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날 발달해서 문학이라든가 사회 전반 우리가 인간이 그 소위 말하면 정신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나는 그래 보고 있어. 모든 그림의 원천은 글씨에서 비롯되기에 글을 쓰며 깊은 정신 세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좋은 그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실 2층으로 올라가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박대성 화백의 아내인 정미연 화가의 작업실인데요. 아내 역시 미술을 전공하고 회화부터 입체 조각까지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 쪽에 성화 작업을 거의 한 20년 넘게,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조각일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또 한 성당을 전체 맡아서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뭐 스테인 글라스, 뭐 입체도 여러 가지 종류의 입체도 하게 되고 조금 다양한 걸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긴 세월이잖아요. 긴 세월이고 또 서로 많은 얘기 가운데 작업을 서로 하고 이래서 그런가 제 그림 안에 선생님이 보인다 그러고 또 선생님 그림 안에 또 현대적인 내 모습이 보인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양화의 좋은 장점, 여백이랄까 또 정신성이랄까 이런 걸 또 많이 취하게 되고 선생님께서는 또 현대적인 요소 또 어떻게 신선한 색감이랄까 뭐 이런 걸 서로 또 조금씩 공유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 세월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화업을 일궈온 부부. 서로에게 스며든 화풍과 정신세계는 작품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난 3월 대구의 한 성당에서 정미연 화가의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조선시대 한국 땅에서 목숨을 잃은 무명의 순교자를 기리는 전시인데요. 이름이 없이 희생된 순교자들을 위로하는 그림인 동시에 서양인의 시각에서 그린 성화가 아닌 우리의 조형 언어로 표현한 한국의 성화 작품입니다. 우리의 선을 찾고 정신을 담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데요. 기초를 굉장히 충실히 닦은 작가라. 기초. 서양화의 기초는 뭐냐면 인체 누드라. 인체 누드를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작가.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하고 작업을 많이 해. 그게 이게 기적 아니냐. 무명 순교자들 이분들은 성함이 있지만 이분들은 5년 전 암투병을 했던 정미연 작가. 항암 치료를 한 직후라 모두가 작업을 만류했지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이는 남편이었습니다. 박대성 화백이 경주에 터를 잡으면서부터 꾸준히 해온 일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제자들을 만나 수업을 하는 날. 그건 기부사듯이 딱 잡고 있어요. 박대성 그림학교를 열어 수묵화를 배우려는 제자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데요. 글씨 속에 다 들어있어.
여기는 정신도 들어있고 우리가 가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필력이 그 기술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 이게 바탕이 안 되면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갈 수 없어. 우리가 전래 내려오는 우리 그림인데 요새는 이제 전부 서양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또 실제 사회 전반 학교에도 이걸 중요시하지 않는다. 우리 그림에 대한 이 수묵화가 그렇게 중요하게,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통의 수묵화가 소외되고 잊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시작한 수업은 붓을 잡는 법부터 마음가짐까지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강조합니다. 아니 요렇게 요즘 요렇게 그 글씨 쓰고 약간 찍으면 되지. 이 그림이 좋은 느낌이 좋네. 나 그 느낌이 좋네. 응? 해하고 같이 붙였을 때 이게 윤곽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기다 햇빛을 집어넣는. 그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시도를 한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거니까 누구 말 듣지 말고. 그래서. 우리 그림이라는 거에 처음에 좋았고요, 반했고 빠지면 빠질수록 선생님의 그 사상, 선생님은 자연주의 사상을 항상 갖고 계시거든요. 그 사상까지도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야외 수업을 나선 화백. 세계적으로 자 수입 작품이 그 전에 나는 세계적이 됐는데 뭘?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와서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것은 그림을 가르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큰 스승이 있기에 전통의 그림을 배우고 화폭의 꿈을 펼쳐가는 제자들. 우리 문화의 힘이 수려한 자연과 우수한 문화유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을 지키며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꽃피울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 저도 이제 좀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항상 새로운 그림이라. 그러나 그게 또 1년, 10년 지나면 또 비슷하게 되고 하는데 그걸 벗어나려고 항상 차나 깨나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다. 이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 그러나 한 계기가 되면 또 화풍이 바뀐다. 좋은 그림을 그리는 꿈. 그냥 인생은 졸업이 없어. 한국화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이룬 대가이지만 지금도 그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가슴에 남는 그림. 한시도 그 꿈을 놓지 않고 붓을 잡았기에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큰 산, 소산 박대성으로 기억될 것입니다.